음악은 따로 돌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백인 브루스 뮤지션, 팝 음악 매니아들한테 브루스를 알린 1등 공신 중 한 명입니다. 엘릭 크랩튼보다 더 먼저 앞서서 폴 버터필드, 더 폴 버터필드 브루스 밴드. 옛날에 70년대 음악다방에 가면은요, 이 앨범이 있으면 음악 좀 괜찮게 틀어주는 음악다방. 저 DJ는 정말 음악 제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42년생이라고 보니까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본인은 41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 버터필드 브루스 밴드가 결성된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브루스 락 밴드 중에 최고 그러면 존 메이어의 저 브루스 브레이커스 얘기하잖아요. 엘리 크랩톤이 리드 기타를 맡았었던. 근데 그 그룹보다도 1년 전에 데뷔를 했어요. 65년에 그러니까. 자기네 그룹 이름이랑 동명의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데뷔 앨범 중에 첫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Born in the Chicago라고. 이 폴 버터필드가 음악을 시작할 때 백인 브루스맨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젊은 층에서 백인들한테, 백인 사회에 브루스란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백인들한테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준 주요 인물 중에 하나다. 하모니카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모니카에 한해서는 흑인 백인을 떠나갖고선 거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정말 독특한 음색과 아주 강력한 사운드를 갖다 자랑하는 뮤지션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알리는 Born in the Chicago라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다가 나 시카고 출신이야 이런 거죠. 나 정말 찐으로 브루스를 갖다가 해. 뭐 이런 선언일 수도 있죠. 근데 노래 가사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서 아버지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너 총 하나 장만해야 할 것이다. 내 제일 친한 친구를 난 17살에 잃었어. 내 두 번째로 친한 친구는 21살에 죽었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하여튼 처음 그 브루스를 갖다가 접하는 음악 팬들에게는 브루스란 게 어떤 건지, 그 브루스의 맛이 이렇게 많이 담긴 뭐 그냥 브루스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첫 번째 앨범에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우리 저 70년대 음악다방의 히트곡 라스트 나잇이라는 곡입니다. 이 들어보시면은 이 폴 버터플라이의 하모니카 연주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백인 브루스 밴드들이 이렇게 블루지하게 블루스의 그루브가 그냥 이렇게 착착 앵겨 붙어 있는 이런 곡을 갖다가 불렀으니까요. 60년대 청춘을 맞았던 저희 선배들이 이 폴 버터플라이를 정말 안좋아했습니다. 폴 버터필드. 이게 옛날부터 그래요. 폴 버터필드를 갖다 폴 버터플라이로 정말 많이 얘기하고 했어요. 폴 버터필드. 왜 욕을 갖다 그렇게 먹었냐면 65년에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 페스티벌이 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밥 딜런 때문이에요. 밥 딜런이 쉽게 얘기하면 포크 뮤직의 성자였어요. 그 시절에도. 지금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근데 포크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로 하모니카 입에 물고 뭐라 그럴까 서정적인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주로 부르잖아요. 음악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서정성 있는 음악. 엘렉트릭 밴드로 연주를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밥 딜런이 욕을 정말 먹었습니다. 70년대 제가 음악 들을 때, 그리고 우리 그 음악계의 메인스트림도 포크 음악이었어요. 뭐 저기 트윈폴리오, 송창식, 윤영주 뭐 등등등등. 옛날에 뭐 김종호 해갖고선 그때는 가요가 트로트는 거의 발을 못 붙였고 포크이 메인스트림으로. 그 시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양희은 씨는 정말 아직도 활동하고 있죠. 그때 포크 그 흐름의 막내였는데, 지금 저 SM 뮤직의 저 이수만 회장도 그때 포크싱어였어요. 지금은 저 SM 회장이 아니구나. 그만뒀구나. 근데 그 밥 딜런이 엘렉트릭 기타로 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그 생 난리를 쳤는데, 엘렉트릭 기타를 갖다 혼자 쳐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밴드가 바로 폴 버터필드 밴드, 브루스 밴드입니다. 그래갖고선 같이 덤태기로 악당 소리를 들은 인물이에요. 밥 딜런도 브루스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브루스에 심취해 있고 많은 브루스 음악을 포크로 릴라이트 해갖고선 부르고, 브루스를 알리는데 공헌을 한 아주 대표적인
뮤지션 중 한 명이 밥 딜런인데 그 밥 딜런이 폴 버터필드의 음악을 듣고 야 이게 내가 사고를 치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폭에 일렉트리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힘이 되겠다 하고 판단할 정도로 능력을 65년 당시에도 인정받았다. 오래 활동은 못했어요. 폴 버터필드 브루스 밴드라는 첫 번째 데뷔 앨범을 내고 두 번째 앨범이 이스트 앤 웨스트라는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은 정말 명반이에요. 세 장의 앨범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네들 이름을 딴 데뷔 앨범, 두 번째는 이스트 앤 웨스트라는 앨범이고 세 번째 앨범 The Resurrection of Pigboy Crapshow라고 그래요. 이 자켓은 보면 사파로 그렸는데 포크 앨범 같은 그런 건데 픽보이 크랩쇼라는 거는 엘빈 비숍의 별명인데 엘빈 비숍이 왜 별명이 이 앨범에 껴 있느냐. 처음 밴드를 만들 때는 마이클 볼륨필드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마이클 볼륨필드가 자기 밴드 만든다고 곧 첫 앨범 만들고선 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앨범부터 엘빈 비숍이 리드 기타리스트로 들어왔는데 엘빈 비숍이랑 인연은 대학 시절에 만나서 그 대학 시절에 무명 밴드로 시카고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할 때 같이 쭉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마이크 볼륨필드가 그룹을 떠나니까 엘빈 비숍을 갖다가 영입을 해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세 번째 앨범 중에 드리프팅 앤 드리프팅이라는 곡을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이거 1집에 그 수록했던 거예요. 드리프팅 블루스는 몇 번 제가 소개했죠. 그러니까 브루스의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걸 드리프팅 앤 드리프팅이라고 이름을 갖다 바꿔가지고 곡은 똑같은 곡인데 3집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 곡 들어보시면 정말 아 제대로 된 브루스 밴드 맞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하모니카 연주 한번 들어보세요. 사운드가 독특한 게 그렇대요. 다이아토닉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브루스 하모니카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고음점이 거꾸로 돼가지고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갖고선 그 거꾸로 부른 것 때문에 음색이 아주 독특하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16살 때 플룻을 갖다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바로 전서부터 브루스에 정말 심취해서 하모니카를 배워갖고 거의 독학으로 정말 거장의 경지까지 오른.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에는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시절 음악계에도 역시 LSD 리몬이 마약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사실 활동을 갖다가 못했어요. 87년에 사망을 했는데 46, 45 뭐 이 정도 나이. 그에 대한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조금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폴 버터필드가 다시 한번 그 회자됐던 거는 더 밴드의 라스트 월츠라는 앨범으로도 있고 기록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있는데 여기에 참가를 했어요. 그 시절에 이 라스트 월츠에 참가 안 하면은 음악꾼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활동을 갖다 접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뮤지션들이 야, 폴 버터필드가 여기에 안 끼면 안 되지. 더 밴드의 마지막 고별 공연인데 그래가지고서 같이 무대에 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인 최초의 브루스 밴드 리드 보컬 폴 버터필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